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오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S&P 500, 나스닥 개별 종목 선정이 중요하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신흥국 투자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고 특히나 코스피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주간 일정, 현재 유동원 글로벌 레포트 하나씩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며 경기 민감 지수인 다우와 러셀은 1%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 S&P 500은 0.69% 상승, 반면에 나스닥만 0.5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장에서 7월 24일 월요일장에서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적용이 되며, 또한 이번 주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른 대형 기술주 7개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성장주 위주의 지수 매력도가 성장과 펀더멘털로 분석 시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되며, 따라서 중기적, 장기적 투자 초점은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100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10개 기업들의 S&P 500 내에 시가총액 비중은 상반기 말 31.7%를 차지했고, 하지만 이의 비중이 21.5% 수준, 향후 대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다 판단할 수 있지만, 대형 기술주의 경우 향후 성장과 이익 증가를 예상해보면 개별 종목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여전히 종목별로 보면 성장주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 그 다음으로는 AMD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의 순서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빅테크 성장도가 굉장히 성장성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주식 80%, 채권 20%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식 비중을 최소 80%는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며, 저는 현금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GDP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하며, 중국은 생산성 상승에 한계를 보이는 중이며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의 안정세를 감안할 시 신흥국 투자 비중 확대 전략은 적절하나 중국보다는 한국, 대만, 베트남 중점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국가 지수별 상대적 매력도를 보면 일단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유럽, 일본 순서입니다.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미국 주식, 특히나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는 코스피, 한국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매력도가 높습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순서이며, 코스피 다음으로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맞다.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가 한국 주식 채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포스코홀딩스, 지금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박스권 구간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장에서는 지금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오며, 구글, 장전에 구글의 실적 발표,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26일 수요일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며 0.25% 금리 인상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패드워치 기준으로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이번 7월 FOMC 회의 이후 0.25%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확률상으로만 보더라도 80%대, 60%,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내년 1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만 한다면 S&P 500과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좀 더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7월 27일 목요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며 ECB에서도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7월 28일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대출 증가, 채권 감소, 주식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개인 고객 주식 비중은 현재 61%에서 향후 2020년대 최저치인 66%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수 과매수 구간으로 보이지만 다른 센티멘트 지표상으로 여전히 주식 매력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향후 ISM 지표는 큰 폭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우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미국 S&P 50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기업과 가계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주식은 하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90년대 3.8년 대략적으로 3년 8개월 동안 20%의 하락이 있었지만 13년 5개월 동안 185%의 상승,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 2.5년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 37%의 하락이 있었지만 12년 동안 13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잠깐의 하락은 있었지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대세 상승에 올라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반복은 중간중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